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일 가능성은 10억 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99.9999%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에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일까요? 아니면 이 게임의 주인공일까요? 당신은 분명히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내 인생은 항상 뒤처지는 것 같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을까? 나는 왜 항상 구경꾼 같을까?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모두 화려해 보이고, 나만 뭔가 빠진 것 같고, 나만 주변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만 직접 조종할 수 있고, 주인공만 성장할 수 있고, 주인공만 스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 세계 80억 명 중에서 왜 하필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의식으로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게임의 주인공인 첫 번째 이유는 관찰자 효과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현실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80억 명 중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1인칭 시점으로 현실을 관찰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3인칭 캐릭터일 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식의 연속성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깨어난 적이 없습니다.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항상 같은 당신의 의식으로 깨어났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게임에서 주인공만이 이런 연속성을 갖습니다. NPC들은 플레이어가 그 화면을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지만 주인공은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선택권의 독점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 명뿐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상사도, 친구도 누구도 당신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 선택권을 가진 존재는 게임에서 주인공뿐입니다. NPC들은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이지만 주인공은 플레이어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현실 조작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만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의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공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풍요로움에 집중하면 풍요로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조작 능력은 주인공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무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게임에서 NPC들은 정해진 역할만 합니다. 상점 주인은 계속 상점 주인이고 마을 사람은 계속 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다릅니다. 레벨업할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성격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60대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은 주인공에게만 주어집니다. 이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분명히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설계할 겁니다.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말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화려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다른 캐릭터들이 주인공에게 동기를 주고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때로는 라이벌 역할을 하듯이 말입니다. 시뮬레이션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공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과 인물들을 배치했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연을 주고, 때로는 기회를 주고, 때로는 멘토 같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두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당신이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인공의 힘이자 책임입니다. 조연들은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되지만 주인공은 스토리를 직접 써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주인공의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내 성장에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연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인공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당신의 직감을 믿고 따라가세요. 조연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만 주인공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아침 나는 이 게임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게임의 주인공으로 멋진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이 당신의 의식을 주인공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네 번째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게임에서 주인공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경험치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의 힘을 활용하세요. 주인공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 3가지씩만 찾아서 마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여섯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게임에서 주인공은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구해야 할 공주가 있거나 물리쳐야 할 악역이 있거나 찾아야 할 보물이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모두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모든 일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매일 주인공 선언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의 힘을 활용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이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답게 살 시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